이 장면 조금 이상하지 않았습니까? 분명 영수는 옥순이랑 잘 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런데 슈퍼데이트는 순자한테 쓴다고 하네요. 그래놓고는 또 막상 영자와 영수는 서로 꽁냥됩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질문이 하나 좀 떠올랐습니다. 이거는 단순한 삼각관계일까요? 아니면은 어쩌면 영수는 어느 누구도 선택하지 않을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걸까요? 겉으로 봤을 때는 각자 서로 썸을 타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마다 관계가 멈추고 있는 영수의 이 관계. 겉으로만 볼 때는 가능성이 열려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저와 함께 디테일을 보고 나면 이미 관계의 방향이 정해져 있다는 느낌을 들 겁니다. 자, 그럼 영수와 각 여성 출연자들의 관계를 저와 함께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영수와 그를 둘러싼 여자들을 보면서요, 이 관계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건가라고 많이 의아할 것 같습니다. 막상 옥순과 잘 되는 듯 하면서도 슈퍼데이트는 다음화 예고 때 보니까요, 옥순이 아닌 또 순자한테 쓴다고 하죠.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옥순이 부들부들하는 장면이 다음화 예고편이 나오게 되는데, 자, 이와 같이 슈퍼데이트나든가 사계 데이트권을 A한테 가는 듯 하면서 B한테 쓰는 경우, 자, 이러면 잘 되기가 힘들죠. 사실 이 관계는 저는 어느 정도 결정이 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끝에까지 다 왔는데 이렇게까지 영수가 미적거린다는 것 자체가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굉장히 의외의 선택을 영수가 할 것 같은데 어떤 선택을 할지 저와 함께 한번 예측을 해보도록 하고요. 제일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바로 아마 우리 민박 13기 과 유사한 길을 가지 않을까라고 제가 보고 있는데 또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도 국가도 사계 데이트권은 마치 26기 경수와 잘 되는 척 하면서도 데이트권은 우리 영수한테 썼고 실제로는 경수 아저씨도 영수 아저씨도 아닌 혼자 나가는 쪽을 택했죠. 그러한 국화의 행보가 조금 영수와 유사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는 지점이기도 하고요. 자, 그렇게 우리가 영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각 인물들 간의 관계를, 여자들과의 관계를 한번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순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순자와 영수는 어떤 관계일까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 느낌은 영수의 입장에서요.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는 걸 알고 있어. 마음에 들어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매달리겠지. 근데 동시에 자기 뜻대로 행동하지 않는다고 자꾸 어기장을 치네. 그리고 그 모습이 뭔가 자극이라기보다 이렇게 순간적으로 자기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내가 한다고 이런 식으로 어기장을 놓고 다른 사람한테 가버리고 이렇게 충동적이고 마치 진짜 정말 옥순에게 표현했던 그런 여동생 같은 모습들, 무엇보다도 자기 감정을 우선시하는 자제력을 보이지 않는 이 사람과 내가 얼마큼 오래 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플러스 그 모습에 눈살이 찌푸려지기도 하고 실제로도 많은 시청자분들을 포함해서 탐정님들도 내가 좋아한다는 것이 그렇게 권리인 건가?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한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이 상대편을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건가? 라고 비판하는 이유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녀의 그런 행동이 애잔한 건 맞지만 그거는 순자 입장에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영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네가 내가 마음에 든다고 해서 나를 함부로 대하는 것도 용인이 되는 건가?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내가 원하는 연애의 상일까? 서로 그렇게 찌지고 볶고 하면서 징글징글하게 얽혔던 케이스가 다른 연프에 있었습니다. 자, 부득이하게 이제 요거는 그 연프의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아직까지 제가 발견한 케이스가 요 케이스밖에 없었어요. 바로 환승연의 4의 현지와 백현의 관계가 유사합니다. 지금은 이제 둘 다 다른 사람 만났는데요. 이 둘도 굉장히 서로를 찌르면서 처음에 각자 연애했을 때 서로를 찌르면서 관계를 형성을 했어요. 현지는 다른 사람 보러 앞에서 이 백현 씨 친구한테 막 새우 까줘가지고 막 넙죽넙죽 받아먹고 백현도 마찬가지로 환승연애 촬영 중에서 저 여자는 더러운 여자야 되게 안 씻고 막 그래라고 하는 등 서로를 찌르면서 동시에 징글징글한 게 얽히는 그런 관계인 거고 이 관계는 사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잘리기가 힘들죠. 백현 씨가 이제 용단을 내려서 관계를 정리한 케이스인데 제가 느끼고 있는 그 순자와 행동과 현지 씨의 행동이 조금 유사한 부분이 있어요. 계속해서 순자는 자기도 모르게 자극을 주려고 해요. 일부러 영수 본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거나 술게임 하면서 이 장면이었죠. 술게임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막 떠들고 영수 보라는 듯이 어떻게 보면 이제 간접 엿담하죠. 우리 나는 솔로 사랑은 계속된다 민박 14기에 출연한 우리 영철 아저씨가 상대편이 자기의 마음에 안 든다고 엿담아 앞담아 뒷담화 시전하면서 당시에 나는 솔로 27기 정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험담을 했던 것처럼 저는 순자의 심정도 비슷하고 봅니다. 네가 내 뜻대로 안 움직여? 그리고 너가 아까 1대1 데이트를 했을 때 나한테 구박하고 내가 잘못된 거 있냐고 막 추궁하고 네가 감히? 라고 순간적으로 순자는 자기의 자존심을 영수보다 먼저 우선시한 거죠. 그렇게 순자는 애증이라고 표현하죠. 내가 기분 나쁜 만큼 너도 당해봐라라는 심정으로 응했고 그것이 영수에게 적어도 연애는 힘들겠다. 여기서는 내가 서로 뭐 슈퍼데이트도 하고 좀 달리기도 하고 같이 있어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내가 과연 이 사람을 최종 선택하고 밖에 나와서 만날 수 있을까? 더 나가서 몇 년 동안 그렇게 함께 지내면서 그 이상의 관계를 끌고 나갈 수 있을까? 라고 회의를 느끼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순자를 보면서 눈살이 찌푸려지는 그 행동은 순자는 욕심이 너무 많기 때문이 아닐까요?
함께 관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난 이 사람이 좋고 이 사람을 내가 차지할 거야. 가질 거야. 승리할 거야. 그럼 내 맘에 안 들면 왜? 하면서 막 깽판을 치는 거죠. 자기만 딱 생각하고 자기 욕망이 채워지는 것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들 이 순자를 보면서 손가락질하는 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순자도 나이도 좀 있고 94년생이라서 여기서는 조금 이제 어린 편이긴 하지만 어쨌든 자기 감정이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이제 이런 그런 20대 때의 그런 깽판 마음 먹는 연애를 하는 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데면서 유치한 거 아닙니까? 라고 다들 비판적으로 보는 이유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견에 저도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보고 있고요. 즉 순자는 영수를 인간 대 인간, 사람 대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닌 이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내가 포기할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닌 이 사람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가 채워야겠다고 하는 자기 안에 있는 그 공허함과 허기에 사로잡혀 있고 그 허기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 뭔가 욕을 먹는 행동을 하더라도 자기가 그 행동을 인지하지 못한 채 속된 말로 이제 미쳐 날뛰는 것이 아닌가 제가 그렇게 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미 두 사람의 관계는 저는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뭐 슈퍼데이트를 뭐 순자한테 쓴다 하더라도 그거는 달래주기 위함이고 얘기를 들어주기 위함이고 무엇보다 영수가 그걸 옥순에게 말하고 순자에게 또다시 데이트 선택은 옥순에게 하는 등 이전 기수에서 많이 봤던 그 행동들 국가가 했던 행동을 영수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국가는 어느 누구도 선택을 하지 않았죠.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순자와 옥순 모두 영수가 선택하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어느 정도 지금 제작진의 어떤 이 판짜기에 조금 동의를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실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보시기에는 순자는 오케이예요, 매니아님. 선택 안 할 것 같긴 한데요. 제가 보기에는 매니아님 옥순이나 영수랑 되게 잘 되는 것처럼 제작진이 계속해서 판을 좀 짜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가장 최근에 미방분도 그렇고 뭔가 영수와 옥순이 잘 되는 것처럼 미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영수가 옥순을 최종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자,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제일 중요한 게 마지막에 도토리, 저는 호박이라 표현했는데 이 도토리에서 대화하는 장면이겠죠. 이때 이 장면과 미방본 두 개를 이제 보신 분들은 제작진이 썸을 타니 미묘한 기류가 흐르니 이거 잘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디테일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훨씬 더 디테일한 건 아마 제가 총정리 때 말씀드릴 것 같은데 처음에 이 도토리에서 데이트를 시작할 때 너무 재밌긴 하다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서로가 왜 안 감냐? 그런 생각부터 감긴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서로 남녀간에 이제 친밀감을 나누기 위한 하나의 장난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장난의 내용이 썩 그렇게 우호적이진 않아요. 왜냐면 이게 장난이 이제 그렇게 장난을 치는 것이 아니라 미묘하게 서로에 대해서 탐색하는 느낌이거든요. 왜 안 가봐요? 네가 나한테 와라는 말이에요. 옥순의 이 말은요. 그런 생각부터 감긴 거 아니야 라는 영수의 말은 네가 나한테 와예요. 장난을 친 듯 하면서 서로 미세하게 결정적인 순간에는 컵을 100을 채워야 되는데 90이나 80에서 멈추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리고 그 부족함을 상대방에게 은근히 서로 떠넘기고 있는 거예요. 네가 감아야지. 네가 더 적극적으로 해야지. 네가 나한테 와야지. 그거는 옥순도 마찬가지예요. 영수가 되게 괜찮고 키 크고 좋은 사람인 걸 알고 있는데 이미 옥순은 사실은요. 끌리는 사람이 완전 다른 사람이라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영식이라든가 영철 말이죠. 이제 와서 영식이나 영철과 잘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옥순도 은근히 보면 장난기가 많거든요. 그 장난기를 받아주면서 티키타카가 탁탁탁탁 올라가는 그런 스타일을 자기도 모르게 찾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 스스로도 나 성인의 ADHD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옥순 스스로가 되게 들뜨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영철은 그걸 받아주지 못했고 그래서 영식과 영철 모두 이제 빠빠이를 손절을 쳤고 그래서 이후에 나온 게 영수라는 거죠. 근데 영수 잘 보면 되게 차분하잖아요. 장난을 치긴 치는데 미세하게 서로 꺾어요.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로 감아야지라는 말 자체가 이미 우리 영호가 지금 그런 짓 합니까? 야 마이너스 2점이라도 괜찮으니까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라고 아예 감는 게 아니라 스카이 테이프로 영숙을 그냥 도로도 감아버리잖아요. 아니 그냥 세이 이사치 포장을 해버리잖아요. 영숙을 거의 이 정도를 해야 우리가 감는다 말까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으니까 나는 이제 당신이 너무 좋다. 이렇게 해야지 언제부터 영호가 영수님 저한테 와주실래요? 이런 말 하겠습니까? 영숙이 싫어도 나는 너무 상처받아서 난 당신 못 믿어라고 해도 그래도 괜찮아 우리 거기서부터 시작합시다 나는 계속 구할 겁니다 라고 지금 밀어붙이지 않습니까? 그 느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느낌이 다르잖아요. 또 반대로 저는 또 잘 안 될 거라고 봤는데 또 다시 희망찬 시작을 하고 있는 우리 정숙과 영철도 또 마찬가지죠. 정숙도 가능성 낮다고 봤는데 또 잘 보니까 또 정숙이 영철과 대화하고 화해를 해가지고 아 영철이 이래서 나한테 그랬던 거구나 또 오해가 풀려갖고 제가 맨 처음에 봤던 형컷 가능성 70%에 대해서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긴 합니다. 네. 80%를 올릴까? 근데 또 그렇게 하면 매니아님 또 매화마다 이렇게 많이 바뀌면 신뢰성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 해서 우선 그냥 70% 다시 둘게요. 네, 영상 복귀하겠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미 잘 되고 있는 듯한 두 케이스를 봤을 때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근데 제작진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걸 얘기하면 제작진이 아니죠. 어떻게든 끝까지 이 시청자들에게 이거는 연애 프로그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예능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위해서 제작진은 끝까지 끌고 나가서 알 듯 모를 듯 하는 것이
제작진의 의무이자 권리이고 또 그것이 프로그램을 그렇게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 어느 정도 찬성하는 바입니다. 저같이 이제 리뷰하는 사람이나 이렇게 제작진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아니고요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일반적인 시청자 입장에서는 이들에게 이 감정 인물들 하나하나에게 감정이입을 해서 깊게 빠져드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이제 저처럼 저희 리뷰를 따로 찾아주신 분들은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나한테 실제로 이 관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얘기해. 나 제작진한테 별로 안 속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겠죠.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자, 그래서 저는 이미 도토리 데이트 때 끝났다. 계속 보도록 하시죠. 그리고 세 번째로 잘 보면요. 나와서 썸 탄다. 뭐 4개월 뒤에 우리가 여전히 썸 타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불안해하는 듯한 옥순의 말도 하지만 나와서 뭘 할지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게 정숙과 영숙 그리고 영자와 영수와의 관계의 차이예요. 영수는 이미 첫 만남 때부터 도토리에서 대화를 했을 때부터 뭐라고 얘기를 했다? 닭발 먹으러 가시죠 라고 해버렸죠. 이게 차이예요. 영수는 옥순도 그렇고 순자에게 끝끝내 내가 나와서 너를 또 만나겠다는 약속을 확언을 하네요. 재밌게 놀고 대화를 하지. 그래서 제가 느끼고 있는 영수가 옥순을 보는 관점은요. 순자랑은 좀 다르게 직장에서 나를 좋아하고 나도 그렇게 나쁘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사람과 관계를 완전히 절단할 수는 없는, 그래서 장난도 치고 받고 술도 마시고 저녁에 가가지고 대화도 하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연인이 될 수 없는 직장 동료를 바라보는 느낌과 전 유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내가 예스를 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보다 연인이 될 만큼의 감정이 아니기도 하지만 여기서 내가 예스를 하는 순간 내가 고민이 생겨요. 영수가 은연중에 여동생 같다? 그리고 옥순 미묘하게 틀어버리는 것도 내가 이 사람과 연애를 했을 때 내가 그 뒷감당을 할 수가 있을까? 마치 직장에서 누군가 연애를 했을 때 연애를 해야 될 이유와 안 해야 될 이유,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동시에 겹쳐버리는 것처럼 제가 느끼고 있는 영수가 옥순을 보는 관점 또한 비슷하다고 봅니다. 계속해서 옥순에 대해서 여동생이라고 말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에 굉장히 특수한 케이스가 아니고서 여동생과 연애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영수가 머뭇거리는 미묘한 그 지점은 이 사람이 날 좋아하는 것도 알고 있을 거. 근데 나는 자꾸 여동생과 겹쳐. 감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그 감정을 넘어서고 여동생이라는 걸 보였던 그 찝찝함을 이겨낼 만큼 뭔가 특별한 확 끌어오르는 다른 느낌. 처음부터 여동생이 아닌 이성 대 이성으로서 남자 대 여자로서 그 느낌으로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미 영수의 무의식은 본능적으로 옥순과 미묘하게 선을 긋는다고 보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스킨십을 했을 때 그건 옥순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거는 사실은 옥순도 비슷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스킨십을 순간 딱 했을 때 순간적으로 짓고 있는 옥순의 표정도 담담하고, 저는 영수가 이렇게 스킨십을 한 것도 정말로 어떤 옥순과 잘 되기 위함이라기보다 스킨십을 했을 때도 마음이 생길까라는 마음으로 순간 한 것 같아요. 그걸 그리고 옥순도 동시에 마찬가지로 잡았을 때 그 표정이나 느낌이 막상 영수가 자신에게 이성으로 다가올 때, 남자로 다가올 때 뭔가 머뭇거리는 듯한 느낌을 저는 더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정숙을, 우리 영철이 이런 식으로 갑자기 스킨십을 딱 한다 해봅시다. 그럼 또 정숙이 또 어멍 그랬썽 이러면서 또 좋아하겠죠. 미쳤썽 하면서 말이죠. 그 특유의 말투로 싫어하면서도 좋아할 거예요. 근데 옥순과 이 스킨십은 그 느낌이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이상한데? 뭔가 빠져있는데? 뭔가 내가 원하는 그 느낌이 아닌데? 라는 느낌을 저는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느끼고 있는 이 두 사람의 관계는 나는 솔로 26기 상철과 정수림의 관계랑 조금 유사한 부분이 있죠. 그때도 상철은 받아주죠. 거부하진 않아요. 그리고 최종 선택까지는 가지만 그러나 실제로 연애의 감정까지 들 정도로 감정의 텐션이 오르지 않았던 것처럼 지금은 최종 선택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느끼고 있는 옥순과 지금 영수의 관계가 두 사람과 유사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치명적인 부분이 있다면 영수가 그렇게 말하죠. 자, 썸을 타도 보통 3개월에서 4개월은 타는 것 같다. 자, 여러분 말이 됩니까? 이게요. 영수가 의도적으로 거짓말한 건 아니지만 거의 자신이 이때까지 영자에게 했던 태도와는 완전히 상반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때는 거의 진짜 당장 영자가 사귀자고 했을 때 받아줄 것 같으면 거의 오케이 할 걸 지금 영수가 먼저 영자한테 가가지고 처인 선택은 당신이었다라고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영자가 계속 말을 오르막이 하니까 이제 꺾어버렸는데,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이 다시 이제 불을 붙을 것 같은데, 자, 이때 이 영수의 모습이 정말로 3개월에서 4개월 썸을 타는 관계일까요? 오히려 영자가 밀어내고 영수가 가까이 가는 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느낌이 27기 영수와 정숙의 관계랑 상당히 유사하다고 보는 지점이에요. 둘 다 결국 각자 다른 사람한테 헤맸다가 돌고 돌아서 최종 선택을 하게 된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두 사람이 어떻게 대화를 하는가. 이 정도 급으로 대화를 하면 아마 드리프트를 할 것 같아요. 네. 거의 영자도 이제 후회된다. 너가 오케이만 한다면 나도 오케이야 급으로 마지막 가서 이제 그렇게 대화를 하잖아요. 근데 또 그 정도 급은 아니다 하면 이제 꺾일 수가 있는데, 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이때와는 다르게 지금 옥순과의 대화 내용은 거의 영수가 썸드립을 이렇게 3개월 친다는 것 자체가 제가 연애 프로그램을 리뷰하면서 봤던 대다수의 잘 되지 않았던 케이스와 유사하다고 보는 지점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연애 프로그램을 리뷰하면서 지금처럼 말하고 있는 케이스, 30기 영수를 제외한 케이스들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 정도 있고 예외 한 건 발생해요. 예외는 나는 솔로 28기 영자님이 영철님에 대해서 나는 호감이 천천히 오른다고 했는데 또 영철님이 그걸 뒤집어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예외 한 건 잘 안 됐을 때 그 가능성 6건 정도로 해서 4~5건 안 될 가능성은 훨씬 더 높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영수의 이 호감 드립을 좀 부정적인 신호 중 하나로 보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후에 옥순이 그렇게 말합니다. 영수가 먼저 하루 된 거잖아 라고 했을 때 옥순이 그 이후에 하루가 근데 좀 깊지라는 말에 영수가 말을 못해요. 네, 영수가 인터뷰할 때 그렇게 말합니다. 자, 결혼 상대로 생각하니 신중해집니다. 내일은 또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라고 하면서 그 장면이 딱 나옵니다. 자, 실제로 영수의 말대로 변수가 나와버렸네요. 아니면 어쩌면 이 장면을 먼저 찍고 그 다음에 인터뷰를 한 다음에 변수 드립을 쳤을 수도 있겠죠. 그게 제가 느끼고 있는 영수의 옥순에 대한 마음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자, 미방군도 비슷해요. 사실 미방군도 지금 뭐 추가로 풀어갖고 제작진은 잘 될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글쎄 이 감정선으로 될까라는 부분이 더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요. 두 사람이 장난을 쳐요. 근데 그 장난이 굉장히 친밀한 남사친 여사친을 넣었을 때도 비슷한 반응이지 않을까요? 물론 여사친이 속으로 좋아하는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영수가 옥순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은 여동생보다도 남사친 여사친에 더 가까울 것 같습니다. 절대 연애할 일 없는. 그리고 미세하게 이 자리에서도 영수는 그렇게 말합니다. 갈래요? 더 있을래요? 혹시나 다른 사람이랑 얘기하고 싶거나 하면 그냥 편하게 가도 돼요. 이 말의 뉘앙스는 좀 사람마다 해석이 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이랑 얘기해도 된다. 비켜주겠다.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다른 사람이랑 대화해보고 싶다. 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이 케이스도 마찬가지로 지금 영수 지금 30기 빼면 현재 4개 정도 나왔는데 이때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더 치명적인 말을 해석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영수가 방금 했던 그 말이 다른 사람 알아봐라 라는 말로 해석이 될 수가 있다면 무수한 케이스에서 나왔던 지금 한 20개 정도인데 이 케이스 모두가 다 잘 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 알아봐라, 알아보고 싶다, 그렇게 닫아놓지 마라, 영수님과 한번 뭐 대화해봐라, 한 번쯤 다른 사람과 대화해보는 거 어떻겠냐, 다른 사람과 대화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내가 다른 사람을 알아볼 기회가 없지 않냐, 누나 다른 사람 알아봐도 괜찮습니다, 다른 사람을 알아보는 게 더 값진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무수한 케이스들이 나옵니다. 만약에 영수가 했던 말들이 그 케이스를 한다면 거의 확정적으로 이거는 영수가 옥순을 저는 걷어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후에 미방문에서 다시 도토리 대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이때 영수가 그렇게 말하긴 합니다. 이제 좀 더 옥순에게 다른 매력을 느꼈다. 되게 고마웠고 멋있었다. 글쎄요, 여러분 설레는 사람끼리 고맙다는 말 잘 안 합니다. 제가 이제 고미드립이라고 치잖아요. 그것도 이제 몇십 개 케이스가 있어요. 거의 다 잘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두 사람이 빵 터지고 이런 모습이 그래서 저는 마치 두 사람이 언젠가는 헤어질 사람들이 그 끝을 앞두고 우리 재밌었지 그치 우리 좋았지 라는 느낌을 저는 더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두 사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정말로 좋아하는 것이 아닌 좋아하려고 노력했으나 그 노력이 실제로 마음으로 움직이지 않는 그 느낌인 거고 계속해서 영수는 옥순이랑은 하루 된 거라는 말을 계속해서 붙입니다. 그것이 제가 영수와 옥순이 그리고 영수와 순자 모두 둘 다 잘 되기가 힘들다. 최선 선택 안 하지 않을까라고 보는 지점이고요. 자, 그럼 이제 남은 거는 이제 순자의 영자와 영수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 자, 후반부에 이제 급 드리프트를 해요. 그리고 저도 사실은 확신을 못 하겠어. 그래서 요거는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틀릴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영자 영수와의 관계는 크게 제가 강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왜냐면 드리프트를 쳤을 때 자, 27기 영수와 정숙과의 관계에서처럼 드리프트를 딱 쳤을 때요. 순간적으로 관계가 확 끌어올라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예고편만의 내용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영수와 영자가 서로 밀어내는 듯한 말을 해요.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 뒤집어버려. 팔을 엎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긴 해요. 영수도 거기에 대해서 많이 흔들려. 근데 저는 27기와 처음에는 저도 27기랑 좀 유사하게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봤는데 조금은 이제 그 가능성을 약간은 남겨두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 상황에서 새롭게 감정을 쌓아 나갈 수가 있을까요? 영수 입장에서 이제 영자를 택하게 되면 그 당시 27기 정숙이 욕을 뒤지게 먹었던 이유랑 유사하게 흘러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대가로 두 사람 모두 영철이 이제 순간적인 화를 못 이기고 당시에 뒷담화를 시전해버렸던 그때의 그 기억처럼 강도 높은 비난을 감수해야 될 거예요. 이때도 마찬가지였죠. 그거를 두 사람이 감내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게 분기점이라 보고 있고 진짜 저도 모르겠다. 50대 50이라고 보는 지점이기도 해요. 두 사람 모두가 다 서로에 대해서 끌린다는 걸 알고 있지만 이미 첫 단추부터 좀 애매하게 들어간 상황이긴 하거든요. 앞에서 내가 각자가 서로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알아봤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새로 시작하겠다. 영자는 꾸준히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왔던 영식을 잘라내는 그 선택을 먼저 영자도 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영수는 조금씩 힌트를 주긴 했어요. 영자도 힌트를 줬고 영수도 마찬가지로 옥순과 순자에게 미세하게 대화를 하면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미세하게 너희들을 선택하지 않을 이유에 대해서 내가 망설이고 있고 신중해지고 있고 너무 몇 개월 걸린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함으로써 계속해서 미묘하게 틀어버렸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두 사람이 욕을 안 먹을 수가 있을까요? 감정상, 남녀관계는 논리적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만에 하나 두 사람이 각자 드리프트를 하면 옥순이라든가 순자가 엄청나게 이제 분노하겠죠. 그리고 그 분노를 영수도 모르진 않을 거예요. 영자도 마찬가지로 영식을 거의 계속해서 힌트를 계속 줬어요. 다른 미방분에서 어떻게 힌트를 줬냐면, 네, 미방분에서 두 사람이 이제 족발을 먹으면서 영식은 계속해서 나는 이렇게 그냥 계속 데이트하는 거 너무 좋다. 나는 자극적인 거 별로라고 하고 있고, 영자는 미세하게 재미없다라고 하고 있고, 두 사람 데이트하는 내내 계속해서 영자는 주변 사람들의 데이트에 신경 쓰고 언제 끝나는지 물어보고 그리고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요. 1대1이 너무 재미나라고 하는 등 미세하게 영숙 쪽이나 영수 그 데이트 장면을 신경을 쓰거든요. 우리 점점 텐션 낮아지고 있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영식은 제가 저번에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정적이고 꾸준하고 변화가 없는 것, 그것을 사랑이라 표현하고 있고, 높은 텐션이라든가 그런 자극적이고 복잡한 걸 되게 싫어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반대로 영자는 조금 짜릿한 걸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 스펙타클한 걸 좋아하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1화 때 차에 타는 걸 보면서, 네, 1화 때 장면이었죠. 그때 리뷰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두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 너무도 다르다. 그거를 좁히는 것이 관건인 것 같고 그건 쉽지 않은 길이 될 거다라고 했고, 실제로도 영자와 영식은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이번 미방본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자가 되게 치명적인 말 하죠. 나도 좀 더 선택지를 늘려봐야겠다 말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 알아봐야겠다. 너도 다른 사람 알아보세요.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영식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라고 하지만 갔다 와 라고 합니다. 다 알아보아라, 갔다 와라. 그리고 너무 담담하게 영식은 안 오면 뭐 울어야지. 자, 무슨 말이겠습니까? 울고 끝이라는 거죠. 잡으려고 안 하잖아요. 이거는 떠본 거예요. 영자와 같이 좀 약간 짜릿하고 스펙타클한 거, 영수처럼 먼저 가서 나한테 대화를 할 정도의 사람이라면 영수나 영호한테 이런 말 하잖아요. 더 잡으려고 할 거예요. 나만 뭐야 왜 그렇게 라고 하는데, 영식은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상대방을 굳이 억압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억압한다고 느끼겠죠. 영식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영식은 울 거야 라고 밖에 말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자는 그 이후에 살다 보니 안 맞아서 이혼하고 이런 것도 있으니까 아니라고 하는 등 계속해서 영자는 미세하게 영식과 하더라도 헤어지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거나, 무엇보다도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은 나를 안 좋아하고 나를 마음에 드는 사람 내가 별로 안 좋아했다. 계속해서 영자는 판을 계속 깔아요. 이미 영자와 영식은 어느 정도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수와 영자가 잘 될 수 있으나, 그것은 영자가 영수에게 마음이 더 커져서라기보다 이미 영자와 영식의 관계가 균열 직전, 무너지기 직전이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욕은 먹겠지만 영수와 영자가 잘 될 수 있기는 해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언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찝찝함을 안고 시작하는 겁니다. 각자 서로 다른 사람 알아봤었지. 그거를 어떻게 감내할 것인가. 그거를 극복하고 그거를 각오하면서까지 두 사람이 만난다 하면 우리가 보고 있는 나는 솔로 27기 영수와 정숙의 관계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고요. 하지만 이때는 이제 끝까지 잘 되지 못했고, 자, 그러면 아직까지는 설령 두 사람이 잘 된다 하더라도 앞에 있는 케이스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좀 있겠죠. 그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지금 남은 이 슈퍼 데이트와 남은 시간에 두 사람이 죄책감을 이겨낼 만큼 다른 사람을 서로 거의 버리다시피 하고 각자가 새롭게 시작한다 라는 그 끈끈한 그 감정의 선을 이 짧은 시간에 만들어낼 수 있는가가 저는 승패를 좌우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 50대 50이라 했지만 저희 본능적인 직감은 영수가, 그냥 본능적인 생각이에요. 아무도 안 고르고 최종 선택 때 그냥 나가지 않을까 라는 조금 근거 없는 직감이 좀 들긴 합니다. 셋 다 모두 부족해요. 셋 다 모두 관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짧지 않았나. 물론 이제 공식적으로 저는 50대 50이에요. 네,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네, 우리 27기 영수와 정수처럼 될 수 있긴 한데 좀 그게 조금 분기점일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거는 연애 프로그램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어떤 관계 구조가 아닐까요? 한 사람은 감정이 너무 앞서버렸고 한 사람은 관계를 미묘하게 계속해서 유보하고요. 영자와의 관계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듯 하지만 아직까지 결정하는 것 같진 않습니다. 썸은 계속 타지만 결국 아무도 선택할 수 없는 관계. 영수는 아마 그 구조에 사로잡혀 있는 건 아닐까요? 자, 이상 그렇게 해서 영수의 속마음이 어떨지 저와 함께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래서 각 출연진분들 한 명 한 명을 관계를 비교하면서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오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하이프 가볍게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영숙과 영호의 관계 혹은 정숙과 영철의 관계 둘 중 한 명을 선택해서 얘기하거나 총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연애 프로그램과 인간의 심리 그리고 세계를 구조적으로 해석하는 채널 매니아와 여러분을 함께 하였습니다.